안녕하세요. 에듀 프롬프터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AI 에듀 TV에서는 발전성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잡고 그걸 통해서 멀티턴을 통한 학습 이론 코칭을 통해 지식의 발전성을 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나 진로활동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두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보고서 초안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한번 실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프로그램 교육 전문 LMM 프로그램 에두비입니다. 에두비를 통해 가지고 발전성 주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갖고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전문 코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더 발전성이 있게끔 지식을 더 전문화시키는 부분으로 한번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에도비 바로 가기를 클릭한 다음에 오늘 발전성 주제라는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대한 부분을 다음 학년에 연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공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 아니면 학습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채점 기준표를 봤을 때 발전성에 대한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2학년 때 만약에 이 활동을 했다면 3학년 때 조금 더 연구하는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연구하는 주제부터 선정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은데 봤을 때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통해서 득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봤고 GMO 농산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 아래쪽에는 주거 환경에 대한 하우징 프로젝트 이 부분 이렇게 활동에 대한 키워드가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했다라면 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 학년에 좀 연장해서 더 심화적인 주제를 잡으면 좋은데 그 부분부터 한번 잡아보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주제 선정한 다음에 학년별 스토리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학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첨부 업로드합니다. 지금 생활기록부 제가 동글동글하게 돌리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뚝 던지면 이렇게 첨부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첨부 업로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내가 연구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 위에 연구 주제 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부터 좀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연구 주제를 보면은 연구 주제 추천이 있고 아래쪽에 발전성 주제 추천 보이죠? 이 발전성 주제 추천이 아까 내가 말한 이런 발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메모사항 잠깐 보면 우선 분석하고자 하는 생활기록부 내용을 첨부 업로드를 하고, 발전성 주제 추천을 사용하시면 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연구하는 좋은 주제를 더 소개를 해준대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번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사회의 지원제도 아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제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지능 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줬는데 자, 보시면은 코로나19 경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들 그거를 사회 지원제도의 개선 연구까지 한번 발전시켜 보는 건 어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추가 연계 연구 주제도 더 줍니다. 보면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국가 보상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인 효과 분석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 아까 도쿄올림픽 있었고 GMO 농산물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또 사회 이슈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국제 이슈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계 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 간의 협력 모델 연구들 아니면 개발도상국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사회 경제에 대한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회 경제적 효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전학년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연결되는 부분,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요 주제 있죠. 요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냥 복사합니다.
어차피 저거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또 워드 칠 필요 없잖아요. 손가락 아프게. 복사한 다음에 프롬프트 창에다 이렇게 붙이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번엔 프롬프트 창에 가면은 요 아래쪽에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면은 뭐 기초 수준이란 건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고, 융합사고력 보고서라는 건 인문과 과학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또 나눠지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거니까 인문계열 보고서고, 여기 이제 메모사항 한번 보면 보고서 연구 주제명만 입력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인문계 보고서 초안을 이용하면 인문 관련된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준대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경제에 대한 요 연구 주제만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문이나 경상, 사회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자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연 같은 경우도 아래쪽만 보면은 물리, 화학, 지학, 생명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 때 좋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인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인문으로 해갖고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장기적 피해 복구에 대한 전략 보고서 하면서 서론과 본론에 대한 부분, 본론 안에는 주제 이론에 대한 일단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연구를 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지식과 문헌 연구를 내가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놨는지, 그리고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과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솔직히 복사 떠서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장에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고서 양식에다가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와 라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정리해오라는 이유가 생활기록부 작성하시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문장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도 해줍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하나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만일 자료 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문헌 연구에 대한 부분, 제안이나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다각적으로 분석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코칭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석받고 싶어 하는 문장, 아니면 하나의 키워드, 이론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고 싶다라면 이 문장을 다시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대로 넣고, 요번에는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보면 보고서가 아닌 요 아래쪽에 보면 학업 이론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이론 코칭을 클릭을 하면은 뭐 이론 지식에 대한 부분, 수학을 활용하는 부분, 전문 강사의 이론 코칭, 연구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 전문 강사 이론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학업에 필요하게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보거나 진짜 학교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질문하고 클릭하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이론 코칭 같은 경우는 나도 이렇게 뭐 생활윤리나 사회문화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한 다음에 전문가 이론 코칭을 통해 갖고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론 지식 코칭도 있고 이런 이론 결과에 대한 확장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전문 강사 이론 코칭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보기가 가장 편하긴 해요. 뭔가 배울 때. 그런데 만약 지식적인 부분을 보고서에다가 좀 보강을 하거나 이론에 대한 지식의 전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때 저 이론 지식 코칭을 하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 경제 효과에 대해서 핵심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깊이 있는 해설을 먼저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요약 가이드, 오늘 이제 학업이나 탐구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 효과를 이해할 때는 승수 효과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연결해서 한번 연구해서 보고, 그러니까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오해 같은 게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기일 뿐이다, 이게
재난지원금이 꼭 돈만 나눠준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문장을 좀 이렇게 꽈서 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문장에 대한 이런 함정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게끔도 알려주고, 실천적으로 이제 질문을 통해가지고 그 답을 통해서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밑에 모범 답안에 대한 예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네이버랑 구글을 뒤져가지고 아니면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뒤져서 다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바로 피드백과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를 통해서 활용하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보고서 안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멀티 턴이라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도비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고 클릭하면 되지만, GPT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애도비다 보니까 애도비를 통해 갖고 오늘 좀 설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해 준 거 잘 들어보시면은, 자, 오늘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갖고 그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다음 학년에 조금 더 발전된 주제를 가져가는 부분으로서 생활기록부 안에 발전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잡고, 그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 초안 형식의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서 초안 안에서 읽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면 학업이론 코칭이라는 이런 멀티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지식에 대한 발전성을 더 가져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한 번에 만들기보다는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멀티턴 기법을 통해 갖고 더 조사를 해 갖고 보고서의 양도 좀 늘리고 질도 높일 수 있겠지만 지식에 대한 발전성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기준선과 보고서를 통해 갖고 학교 수행평가나 비교과를 한다면 우리 학생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성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발전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